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박 플러스의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바로 이상로입니다. 한 해가 이제 2013년이 8일 남았습니다. 1년 동안 목표했던 거 다 이루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큰일 2개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해를 마감하면서 과연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때 어떤 게 남았는지, 아니면 수익이 많이 났었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수익이 안 났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주식 기법을 통해서 좀 더 큰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더 확실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큰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선 종목 상담에 대한 신청 방법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같은 경우에는 02-3153-261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같은 경우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www.sentv.co.kr을 통해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정성껏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같이 참여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오늘 마감에 대한 시황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1996.869포인트로 0.68%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모처럼 만에 상승하는 분위기를 펼쳤죠. 그래서 489.63포인트로 0.2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한율 같은 경우에는 1060원 70전으로 마감을 하면서 전일 대비해서 50전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를 한 개 잡는다면 바로 대형주의 반등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여전히 반영하는 구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크게 매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까지의 매수했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시장 자체를 올릴 수 있는 분위기였고, 우리가 차트 잠시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현재 하단밴드 자체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여전히 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장은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우리는 매수 밴드에 놓여 있는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사이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랠리 과연 이번에는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아직까지 시장은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4일 동안 우리가 좀 더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좀 더 명확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던 한국과 컴퓨터 AS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19,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를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4.5%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목표가가 일단 22,200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막이 잠시 조금 잘못됐는데요. 목표가가 22,200원이고 매수가가 18,100원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22,000원 부근은 자, 1차적인 중간 밴드 선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단 밴드 자체가 18,100원이었고, 그리고 상단 밴드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자, 제가 22,900원을 상단 밴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밴드를 3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은 중간 밴드 자체 19,100원대를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충분히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경우고요. 현재 패턴을 잠시 한번 보시면 이 22,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22,000원을 돌파는 했으나 아직까지 29,000원에 체결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매물 자체는 안에 놓여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19,100원, 19,200원을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이 19,100원대는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매수 밴드로 작용을 해서 좀 더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AS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곧장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상로의 바로 3로 기법 3개의 밴드를 통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 밴드와 중간 밴드 자체를 매수 권역으로 삼는 그런 특징적인 기법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자체의 이격이라든지 아니면 지지 그리고 저항권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게 먹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어떤 종목군을 이번 주에 보면서 매매가 트레이딩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3로 기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단 밴드를 봐올 때 이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홀딩 이런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는 절대로 매수 권역으로 대응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보면서 우리가 이번 주 어떤 종목군이 응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대통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대통신 같은 경우에 금일 같은 경우에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 트레이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보유를 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저번 주 목요일에 저는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던 그런 종목군이었고 이 종목군을 한번 같이 크게 한번 보시면요. 자, 박스권을 돌파하는 패턴이었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자, 이걸 대충 우리가 맥점이 어디 자리일까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 이 상단의 매물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인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밴드에 오기 전에 맥점 자체 그리고 3로 기법의 삼선 밴드는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밴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보시면 자,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 중요한 가격대는 2,250원대였고요. 그리고 지금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2,320원에 분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480원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 밴드를 한번 보면서 좀 더 느끼셔야 되는 점이 있겠죠. 바로 우리가 흔히도 볼 수 있는 그 박스권, 바로 위의 박스권보다는 하단에 이미 확실하게 뚫고 지나갔던 자리가 확실한 눌림목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는 바로 위에 상단에 13,180원이라든지 아니면 3,200원 자리를 우리가 매수 권역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단에서도 어느 정도 삼선 기법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항상 2,480원 자리가 이렇게 보시면 항상 저항 구간으로 작용했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480원 자리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뚫기 힘든 자리였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지만 이 자리를 쉽게 뚫을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시간이 계속적으로 흘러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중간 밴드와 상단 밴드를 그리고 이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를 한 번만에 돌파하는 양봉이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양봉을 한 번만에 두 개의 이평선을 돌파를 한다는 것은 시세가 상당히 강하구나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상당히 강했다. 하지만 이격 자체를 보시면 하단 밴드 그리고 중간 밴드의 이격이 상당히 밀접하게 모여 있는 자리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격을 크게 띄어서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2,480원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하단과 중간 밴드는 강력한 지지가 나타날지언정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단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은 상당히 크게 일어났던 모습을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중간 밴드와 그리고 하단 밴드가 우리에게는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단의 이 두 가지 밴드를 우리가 매수 권역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시간을 한번 지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밴드를 한 번만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단 밴드까지 한 번만에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봉 자체 11월 21일 목요일 날의 봉을 우리가 한번 그려본다면, 자, 여기에서 내려갔다가 갑자기 이제 장중에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밑꼬리와 윗꼬리가 달렸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매수 세력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상단에서는 양봉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추가적인 차트, 상승이 가능한 차트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한 번 더 지지 권역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강한 지지선이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빠질까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 권역으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죠. 그만큼 이런 페이크성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지지 끝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쉽게 갭 하락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을 보시면, 자, 우리는 아직까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단 밴드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매수 기조는 바로 하단에 2,250원에서 중간 밴드 2,320원까지만 매수 가격으로 공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다음 화면. 자, 한 번만에 지금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인데, 밑꼬리를 강하게 달았고 거기에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에 대한 지지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이 종목군은 아직까지도 잠재되어 있는 세력이 있구나, 앞서 있던 윗골에서 모든 세력이 이탈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자, 지지를 받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을 노리고 있는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한가가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큰 상한가가 오늘까지도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안에 내용을 본다면 정몽준 의원이 내년에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전형적인 세력 차트라고 보는 게 가장 좋겠고요. 세력의 움직임 또한 현재 같은 경우에 물량 확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하단과 중간 밴드로 다시 한 번 더 내리면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 또한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매물에 대한 매집 자체가 마지막 끝내기 매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차트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는 박수권 상단에 있던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더 3단 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급하게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상단에 있는 이 매물대 밴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공략을 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한번 또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맥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이맥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릴 때 25,200원 밴드가 하단 밴드였는데 그 밴드 자체를 이탈하는, 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거든요. 하지만 그 밑에 밴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었습니다. 자, 25,200원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5,200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갭이 생겼던 밴드입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이격이 벌어졌는 상태였고, 하지만 25,200원 같은 경우에는 위의 매물에 해당할 때는 바로 하단 밴드로 작용할 수 있는 밴드지만, 또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그 밑에 하단 밴드 같은 경우로 해석을 했을 때는 가장 큰 상단 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21,100원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해석한다. 24,100원. 예. 자, 이렇게 밴드가 조금 형성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4,100원에서 24,500원까지 상당히 밀접한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릴 때 25,200원에서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밑에 하단을 노리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렇게 지금 상단에 있던 두 가지 밴드 자체가 상당히 밀접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밴드 자체가 나타났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 21,100원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추세적인 이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한번 차트를 한번 크게 한번 볼게요. 자, 하단 밴드만 놓고 위에 밴드를 한번 다 지워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이 자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자리를 한번 보시면 일봉상의 거래량을 항상 보면 크게 나타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물 권역으로 한번 해석을 했을 때도 하단에 이 매물 권역에 해당하는 자리거든요. 대부분의 매집 자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밴드 만약에 29,000원, 21,100원 자리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추세적인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투매적인 현상이 나오기 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지노선에서 주가 자체가 한 번 더 올리는 그런 범위가 좀 더 나타났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같은 경우에 하단 밴드 자체를 굳건히 지지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이루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테린 포장인데요. 테린 포장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뭐 골판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테린 포장을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삼로기법의 밴드뿐만이 아니라 실적도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항상 저평가가 좀 되어 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시세를 올렸을 때 저평가 가치주였다 이런 요소가 상당히 많이 떴었죠. 그런데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위에 보시면 241선 그리고 480일선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241선 같은 경우에는 1년간의 어느 정도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481선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의 이평선을 모은 게 바로 481선이라는 거죠. 이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단에 있던 이 이평선 자체는 지지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하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 권역이 좀 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삼로기법을 잡았을 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평선적인 부분도 같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테린 포장의 가격대를 보면 차트를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중요한 가격 자체가 조금 보이시나요? 자, 앞서 차트를 이렇게만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한 박수권 자체 돌파했던 가격대가 이 가격대였죠. 맞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상당히 크게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석을 해본다면, 2,100원 이 부분에서의 삼선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차트지 않겠나,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지금 가격대 한번 보시면, 테린 포장 같은 경우에, 하단 같은 경우에는 2,055원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2,175원.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자, 2,340원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밴드를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가 자체를 한번 돌려서 한번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중간 밴드에서도 한 번의 지지가 크게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분명히
보였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하단 자체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종목군 지금 저평가 가치주입니다. PR 밴드로 현재 분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 6배에 지나지 않거든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단 밴드에서의 지지를 확률은 더욱더 높았고, 이런 종목군은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지켜볼 수 있다. 그만큼 수익주 관점으로도 상당히 좋은 종목군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적극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메모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테린 포장에 별 3개 표시를 하십시오. 상당히 좋은 종목군이고, 현재는 가장 좋은 매수 밴드는 바로 2055원 밴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내려오기는 제가 볼 때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사이를 매수 권역으로 대응을 하면서 좀 더 수익주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좀 더 큰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철관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샀던 종목군이었고,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없죠. 현재는 동양철관은 거래량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많이 줄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앞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이 시점에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번갈아 보면서 많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이 세력권에서 많이 나왔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없이 주가는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뉴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더라도, 자, 크게 나오는 뉴스 자체는 없거든요. 그만큼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왜 공략을 했을까요? 어느 정도는 하단 밴드의 지지가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 밴드를 터치하면 지지가 강력하게 나오고 난 다음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했던 테린 포장과 그리고 동양철관의 다른 점은, 테린 포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저평가 가치주였다. 그만큼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그리고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 기업이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삼성기법이 들어갔다면, 현재 이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의 실적은 좋지 않고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우리는 삼노기법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종목군을 봤을 때, 첫 번째 테린 포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익주 관점으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반면에, 이런 동양철강 같은 종목군은 짧게 트레이딩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평선 삼노기법에도 그 부분이 나타나는데, 한번 삼노기법을 통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면, 하단은 1250원 권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1615원. 그리고 상단 밴드는 1765원대가 되겠습니다. 앞서 봤던 종목군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하고 어떠나요? 지금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차트입니다. 그만큼 한 가지 세력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요, 여러 가지의 세력이 들어왔다가 단기성 매물로 해당하는 부분에서 트레이딩만 하고 나가는 종목군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호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악재 자체도 유달리 없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길게 들고 가기에는 세력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리스크가 따른다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항상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감행을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면, 자, 어떠십니까? 2011년도에 첫 번째 상승하던 부근에서 지금은 지지가 나왔다는 거죠. 항상 1765원도 그렇고요. 지금 1615원대도 그렇고 항상 중요한 매수 밴드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1615원대를 한번 보면
중간 밴드의 가격대죠. 한 번에 지지를 받고 난 다음 그 다음날 곧장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1615원대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졌고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1250원대에 지지를 받고 난 다음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중간 밴드까지 쉬지 않고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른 종목군은 항상 밀접한 관계였고 가격적인 이격이 그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면서 한 번에 더 계단식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밴드 자체 1250원대는 한 번에 지지가 나왔지만 추가적인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시기보다는 짧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기법에 대해서 종목군을 통해 알아봤는데요. 항상 가장 중요한 매매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하단 밴드와 중간 밴드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관망을 하셔라 아니면 거기에 이익 실현으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유도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단 밴드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두 가지 선을 한 번만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면 그때는 강한 상승을 의미하겠고 두 가지 선을 한 번만에 내려가는 추세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면 그때는 추세가 이탈되었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개념으로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을 보면서 우리가 위에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이거든요. 위에 차트 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빨강색의 양봉이 떴다면 매수 세력이 승리했다고 생각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양봉의 길이가 길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매수가 상당히 강하구나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매수가 강하고 아니면 매도가 약하고는 하단의 거래량이 정해주는 거지 위에 양봉의 길이가 정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기법에 대해 삼로기법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서 좀 더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더욱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종목 상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일단은 먼저 문자 상담을 먼저 받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참여의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지금 당장 전화나 아니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파인디지털 문자 온 것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파인디지털을 지금 1397님이 매수가 6,500원에 비중을 30%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인디지털 한번 같이 가격적인 부분으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500원 권역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6,500원 권역이 상단에 어느 정도의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는 과정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1선 매매를 상당히 많이 보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매수가 조금 들어가신 것 같은데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하단에서 매물권역 그리고 매집이 조금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하단을 한번 보시면요. 거래량이 조금 특별한 부분이 조금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붙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 윗꼬리가 발생했다고 하고 난 다음에 자, 이 윗꼬리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에 대한 거래는 크게 붙으면서 상당히 윗꼬리가 나타났다는 것은, 매수에 대한 세력이, 아니면 매도에 대한 세력 자체가 빠져나갔다, 아니면 아직까지 들고 있구나를 판가름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거래량을 어느 정도 죽이면서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갈 수 있는 차트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고,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쉽게 이렇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항상 한 번 더 꺾어주고 난 다음에 올리는 과정이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급락 자체가 나올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하단에 앞서 있던 4,955원이 저점인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밴드 자체를 앞서 있던 어느 정도의 이 박스권 자체로 보지 마시고, 현재는 이 박스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맥점이 여기가 아닙니다. 맥점 자체는 하단 여기와, 그리고 지금 중간 밴드에 해당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단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분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00원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6,500원 밴드는 상당한 상단에 있는 밴드고, 그리고 중간 밴드를 일지언정 현재 같은 경우에 중간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하단 밴드까지 내려갔을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관점을 전환해서 본절 가격에 팔고 넣으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상담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바이넥스요? 예, 6,550원. 6,550원요.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0%예. 20%요? 예. 자,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십니까? 참, 그거 한번 올라가지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빠지고 올라가다 내려가다 안 하고 내거라고 있네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좀 가도 있어도 되겠나 싶었어요. 그게 궁금해요. 자, 언제 사셨습니까? 산지는 조금 됐어요. 몇 달 되신 건가요? 몇 달 정도는 아니고 한 2달. 2달이요? 예. 자, 장기로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기로, 이 돈은 조금 일찍 정리를 해야 되는 돈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요. 그런 건 상관없으시고요? 예. 그러면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업황과 전망을 듣고 싶은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 방송을 통해 체크를 하시고요. 전화를 살짝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바이넥스에 대한 문의가 왔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이슈가 상당히 많은 종목군이고요. 하지만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까요? 그렇게 이슈 좋은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는 빠졌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주식 같은 경우에 항상 본질적인 가치, 바로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이 바이넥스에 대한 기업의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2013년이죠. 3분기에 대한 실적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재무제표인데요. 내렸다가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실적 같은 자산 총계 나오고 그 밑에 이제 3개월 바로 3분기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죠. 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느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만큼 이번 년 같은 경우에는 169억 원을 기록을 했는 반면에 작년 같은 경우에 11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월등하게 뛰었구나 라는 부분 첫 번째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영업이익을 한번 보면 적자였는데 흑자로 돌아섰다.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함정이냐면,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그리고 판관비라고 하는 판매비, 관리비를 빼고 난 다음이 바로 영업이익으로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판매 관리비의 변화가 어떤 점이 있을까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작년에 3분기에는 63억 원이라는 판매 관리비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7억 원의 판매 관리비가 들었거든요.
매출 총이익이 늘어났지만 하지만 이런 판매 관리비가 조금 더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지금 영업이익이 플러스 바로 흑자 전환이 됐을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뉴스로는 흑자 전환이 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뉴스가 발표가 됐지만 실상 안에를 보시면 그렇게 크게 흑자 전환이 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생각보다는 크게 이렇게 오르기는 힘들고 지금 시청자분이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거두기는 여간 녹록치 않은 종목군 중에 한 개입니다. 자, 바이넥스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차적인 상승이 상당히 크게 일어났던 종목군이고요. 현재 우리가 이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시면요. 중요한 단가 자체, 바로 맨 처음에 했던 종목군이었죠. 오늘 이 시간에 처음 했던 종목이 아까 전에 어떤 종목, 현대통신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자, 바이넥스의 차트 한번 유심하게 보세요. 유심히 한번 보시고 현대통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통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3,100원대가 어느 정도 박스권 맥점에 해당하는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다른 부분을 제시를 해드렸죠. 얼마였죠? 바로 하단에 2,200원과 2,300원대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작은 박스권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바이넥스 한번 같이 볼게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분과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있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평선의 지지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과 상단에 여기가 1차적인 반등 구간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하단에 모으고 있는 이 박스권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박스권요. 그럼 이 박스권을 우리가 해석해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한번 같이 매겨본다면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맥점을 한번 꺼볼게요. 자, 여러 가지 선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요. 자, 요 두 가지 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인 상승과 2차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지금 지지 권역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단 밴드 자체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탈은 제가 볼 때는 힘들다. 대신 매수 자체가 지금 하단과 중간 밴드에 놓여 있는 만큼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거고요. 한 번에 시세를 크게 올렸습니다. 크게 올리면서 종목군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세가 이미 한 번에 큰 시세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물량 자체를 하단에서 다시 한 번 더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닥에 드러나는 점이 바로 정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지금 14만 주씩 거래가 되는데 이 거래량보다 더욱더 적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8만 주씩 거래가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8만 주씩 거래가 될 때 거래량의 바닥이 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기로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시세 분출에 대한 구간은 언제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손절에 대한 기회는 벌써 놓치셨습니다.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문자가 왔다고 하네요. 문자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기업이고요. 매수가는 3,300원이고 비중은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3,300원짜리 한번 같이 볼게요. 이분은 1659님이 보내신 거고 유진기업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100%를 가지고 계시네요. 자, 일단은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100%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용 그리고 미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올 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유진기업에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100%를 투자를 하셨다면 손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3,300원에서 2,840원, 500원이 빠지는 도중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손절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은 종목을 잘못 보시는 게 아니라 좀 더 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시청자님, 좀 더 힘내시고 중립적인 시각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유진기업 같이 보면서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자, 크게 보시면 이 구간, 바로 3,300원이 중요한 밴드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밴드는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단 밴드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스권 하단을 매수 기조로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고, 자, 하단이 2,600원대가 될 것 같거든요. 자, 2,600원까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내려왔죠. 2,600원 한 번 내려왔었네요. 2,600원대.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 가격적인 맥점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2,600원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차트입니다. 사실. 거기에 가격적인 부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복구나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손절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확실한 카드로 복구를 하고 싶다. 연락 주십시오. 제가 정말 좋은 종목, 대박 종목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종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만 이런 시장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상담은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제가 종목 추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제가 오늘 무조건 전화 연결을 한번 해야 된다라는 분이 있어서 전화 연결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자, 멀리 계시는가 봅니다. 제가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을 83,250원에 샀는데. 83,250원요? 예. 조금 오늘... 분할 매수를 좀 하신 것 같네요. 예. 대웅제약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한 50%까지 있습니다. 야, 이 종목 거래량도 많이 없을 건데 그래도 많이 사셨네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대웅제약이 오늘같이 일이 폭락이 없고, 예. 내려봤자 한 1,000원 미만에서 일을 하다가 오늘은 완전히 보니까 장중에는 5,000원까지도 내려가고 4,000원 이상 거리 내리막길로 바로 직선으로 내려가서. 예. 그래, 어떤 리스크가 있는가. 회사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시장 때문에 그렇다 하고, 예. 그래, 하도 답답해서 전문가님한테 전화 연결을 사정해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일단은, 자, 그러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명확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예. 대웅제약 오늘 4.6%가 빠졌습니다. 우리가 변동폭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종목은 그렇게 크게 변동폭이 나타나는 종목군이 아닙니다. 하루에 해봤자 2%, 3%씩 나타나는 종목군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단으로 한 번만에 3%씩 4%가 빠졌다는 거죠.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뭡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비싼 가격에 사면 이 종목은 나쁜 주식이 된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를 내가 만약에 150만 원에 샀습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일까요? 나쁜 종목일까요? 나쁜 종목입니다.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야말로 좋은 종목이지 나에게 수익을 안 주는 종목은 나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주식 담당자와 전화통화까지 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대한 손실은 그 누구도 보존을 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밴드, 하단밴드를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만큼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대웅제약 가격적인 부분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가격만 한번 매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변형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한번 큰 거래량이 나온다면 그때는 예의주시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해석해 보시면, 자, 1차적인 파동 자체를 여기서부터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지금 3차적인 부분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자, 세 번의 차트상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빠질 것이냐? 지금은 하단에 있는 여기 이 가격대 바로 60일 이평선까지는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월봉상으로 체크를 하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가격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은 자, 요 자리가 첫 번째 기준점이고 자, 이렇게 가격 3개가 조금 나오겠네요. 자, 7만원, 76,000원, 그리고 81,000원인데요. 이거를 일봉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같이 보시면 7만원, 75,000원, 8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상단 밴드에 아이러니하게도 또다시 한 번 더 지지 테스트를 받는 모습이거든요. 내일 단기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차트입니다. 하지만 그 반등 찰나에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가 올라오면 무조건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무조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7만원대까지는 무조건 내려온다. 7만원대까지는. 대신 75,000원에서의 단기적인 반등, 그리고 현재 81,000원에서의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다. 추세적인 하락권역에 접어들었다. 무조건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어떤 종목군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군은 바로 진양홀딩스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홀딩스는 많이 들어보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중소형 소재 홀딩스 관련 지주회사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림홀딩스, 일진홀딩스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진양홀딩스까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필 이상로는 이렇게 진양홀딩스를 선택을 했을까요?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선물, 바로 산타크로스의 선물은 우리에게는 바로 배당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4월 달에 배당금이 지급이 되는데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한 5%에서 6%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줬다는 거죠. 3년 동안 꾸준히 그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나눠줬던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주도 그랬었고 바로 이 진양홀딩스까지 그랬다는 거죠. 통신주 사고 싶으십니까? 가격적인 부담이 느껴지신다고요? 그러면 진양홀딩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배당에 대한 매력을 한 번쯤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격적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집중하셔서. 자,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1970원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1865원입니다. 그리고 상단 밴드는 206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중에서 중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보고 들어가는 관점입니다. 왜 이거는 하필 하단 밴드 말고 중간 밴드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군은 일격적인 부분이 하단 밴드는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 밴드에서의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밴드를 공략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요. 자, 매수가 불러드리면 1970원 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2,300원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항상 짧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당 주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는 수익주 관점으로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기발한 기법 그리고 기발한 종목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